안녕하세요, 닥터 서전입니다. 자, 오늘은 스위생 시즌2 1화에서 6화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조금 많은 것들, 감명 깊은 장면이라기보다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사 입장에서 좀 풀고 싶은 썰이 많았는데 사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짧게 언급할 수밖에 없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각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7개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하나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오늘 적금 들었거든요. 적금 때문에 은행에 온 거예요? 그거 어플로도 되는데? 알죠. 그래도 기념비적인 날이라 일부러 왔어요. 저 오늘부로 학자금 대출 다 갚았어요. 아이고 축하해. 벌써요? 네, 오늘 마지막 대출금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좀 전에 한 달에 50만 원짜리 적금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통장 실물 한번 보려고 일하다 잠깐 짬내서 호다닥 내려왔어요. 네, 이거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적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요거를 붓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제 와이프 친구 중에 한 명이 의사들도 50만 원에 저렇게 기뻐하냐, 의사들은 고소득 직종 아니냐 이러면서 의아해하더라고요. 적금을 실제로 다들 부으세요 지금? 지금은 붙진 않아. 지금은 붓진 않고 그냥 옷에 붙잖아. 이게 지금 50만 원짜리 몇 달 부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의사들은 사실 빚 갚느라 정신이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죠. 레지던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은 인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끝나고 퇴직금을 받으면 1억을 모은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마이너스 통장이 자꾸 늘어날 뿐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나 때는 250만 원인가 처음에. 전공이 때요? 전공의 때. 그 다음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의사 면허 딴다고 해서 사실 어디서 갑자기 목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목돈을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주긴 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저희가 보통 학생 때부터 땡겼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 작은 하나은행 지점이 있는데 대출로 성과가 제일 대단했다고. 거기는 학생들이 따로 줄을 서 있어요. 이제 3학년 되면은 다 같이 줄 서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뚫으러 많이 갔었거든요. 보통 그때는 또 학생 때는 나중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가 되면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씩 더 쓰는데 전공의 때가 되면 전공의 때는 내려왔던 것 같아. 진짜 근데 이제 남자랑 여자랑 아까 말했다시피 완전 달라요. 군의관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레지던트 때 돈을 제일 많이 모았던 친구가 딱 1억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통 의사 우리가 되는데 6년 학교 다니고 1년 인턴 레지던트 4년 5년 11년에 금대 3년 14년이거든요 14년 동안은 사실 쓰는 거밖에 없어요. 15년간은 남자들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의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50만 원에 되게 행복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금을 본인이 갚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맞아요. 어디가 아파요? 이름이 뭐예요? 머리가 저 의사입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뇌졸중 가능성 있어요. 예. 익준이가 아침 운동 나왔다가 길거리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 갑자기 이제 구토를 하고 쓰러지고 아마 이게 응급상황을 해서 응급상황을 이제 맞춘 상황이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웃긴 법이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타면 국내법을 적용받겠냐 미국법을 적용받겠냐.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타면은 미국 왠지 미국 법도 다를 것 같아. 헷갈리는데. 그건 미국법일 거야.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럴 거야. 국내법에서는 의사가 의사임에도 비행기에서 어떤 응급 환자를 방치했다. 환자를 있었는데 방치를 했는데 나중에 걸린다. 그럼 문제가 돼.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있어요. 학회 갈 때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럼 우스갯소리로 술 마시고 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아니면 잤다, 몰랐다, 좀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사실 어렵거든. 비행기 안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병원에 있을 때도 환자가 안 좋아지면 예전에 제가 모시던 교수님 그랬어요. 야, 의사 불러와. 저희가 의사지만 의사를 불러오란 말을 할 정도로 잘 몰라요. 나설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외국은 그런 게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미리 이야기하면 비행기나 뭐 이런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이야기를 좀 잘 해줘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익준이가 되게 생명을 다루는 외과라서 좀 잘 알았을 알고 이거를 약간 이제 저촉되는 게 착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성경이 한 구절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어떤 유대인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고 응급상황에 있었는데 지나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다 못 본 채 지나갔대. 그 시대에 유대인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선의를 베풀고 구조를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성경 읽으시나 봐요, 그죠? 저 카톨릭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어떤 법령이 있는데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뭐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행위자는 민사책임이나 뭐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사망에 대한 되게 책임이 애매하네. 감면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나섰을 때 죽을지 안 죽을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를 볼 때 되게 멋진 장면이지만 현실성이 좀 현실성은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쉽지는 그렇죠. 않지. 그리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뇌를 하고 싶어서 신경외과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꿈을 포기하냐고. 성민 오빠는 이래서 인생의 평지풍파 안 겪어본 애들이 생각이 짧다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 자, 요거는 우리 신 교수가 할 말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거 이제 둘이 신경외과 내에서 사귀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전문의를 따고 전문을 따고 이제 로컬로 나갔죠? 나가버린 네, 거죠. 로컬로 현실 나갔죠. 현실 세계로. 신경외과를 보통 하면은 처음엔 다 뇌를 하려고 사실 시작을 해요. 근데 뇌를 하다 보면은 점점 봉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척추로 나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박봉이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혈관하는 쪽은 좀 풀렸는데 아직도 저처럼 종영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송화가 여기서 뭐 현실에서 벤치 틀고 나오는데 제가 근데 벤치 끄기 쉽지 않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방에서 이제 전문의 시험 딸 때 뇌종양하고 싶냐고 형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뇌종양 하려면은 처가댁에 1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100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 100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거 이제 레지던트 할 때는 펠로우 자체를 이제 큰 병원 아산에서 하다가 이제는 펠로우 끝나고 교수로 갈 때가 좀 작은 병원 한 글자 병원짜리로 갔었는데 월급이 교수인데도 더 적어진 거예요. 이 형이 그때 이제 교수 한다 그래가지고 전 교수랑 밥 먹으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해장국을 사주잖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의사들도 결국에는 현실을 안 따라갈 수 없는 딱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저희가 풀어드리면 남자는 일반인이니까 돈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만 여자 선생님은 집이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계속 보면 좋은 대학 교수님들은 자기 집이 잘 살거나 진짜 처가가 잘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착각을 하시는 거 오해하시는 게 많은데 대학병원 교수랑 그냥 일반 의원이라든지 2차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대학병원 교수가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 왜냐면 교수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네. 넌 치포가 돼가지고 물 뿌리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어? 새벽에 응급수술까지 있어서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잠 못 잤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나 때는 말이야 어? 일주일에 180시간을 일하고도 잘만 했어 어? 일주일은 168시간 있지만 썸머타임도 있고 이제 여기 극 중에서 이제 흉부외과 교수는 천명태 교수라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시스트가 이제 조는 거야 자꾸. 조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쟤 뭐 어쩌고 저쩌니까 옆에 있는 펠로우가 이제 얘가 어제도 잠 못 자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180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180시간 일했다고 하는 거야. 옆에 있는 계산을 하는데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는 거야. 아시다시피 비일비재하잖아요.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계속 세대가 계속 갈리잖아요. 사실 저희도 지금 젊은 의사 축에 속하지만 지금 인턴들은 또 10년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랑 그 약간 문화적으로 또 달라요. 지금은 인턴들한테 막 물어보면은 진짜 삶의 편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추구하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완전 달라. 그래서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딱 하고 나서 나도 이런 시대가 시절이 왔나? 라는 생각이 좀 벌써 들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확실하게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전국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 드레싱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이런 건 뭐 어떻게 검증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막 던지는 것 같은데. 네, 고개는 끄덕이 이거 동의하는 고개 끄덕임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1년차 때 일단 환자가 한 7, 80명이 입원을 하는데 거기서 50명 이상이 내 환자야. 그리고 오프가 2주에 한 번밖에 없어. 1년차 때 4년차 때까지. 우리는 진짜 일주일에 거의 한 140시간씩 이렇게 일을 했어.
그리고 내가 2년차 때 1년차가 자꾸 나가더라고. 그래서 9월달까지 1년차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차 기간을 1년하고 지냈구나, 엄청. 반을 더 한 거라. 이게 시골로 갈수록 사실 환자들이 더 많이 보거든. 그래서 이때는 난 진짜 저때 저런 거 보면 이해가 가지. 당직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창원 선생님이 나 때는 마리아를 보신 거예요. 지금은 뇌압 떨어뜨리고 혈압 낮추는 약 쓰면서 지켜보는 게 맞아요. 밤에 갑자기 피가 더 많이 나면 어떡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시면. 양이 늘 수는 있어. 그건 아마 중환자실에서 계속 CT 찍어가면서 체크할 거야. 양이 조금 늘었으면 카테터라고 길다란 관을 박아서 피를 밖으로 뺄 거고 이 출혈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땐 바로 수술해야지. 자, 그 다음은 그 양 교수의 전부인의 이제 예전 장인어른이 이제 편찮을 셔갖고 응급실로 오셔서 양 교수가 이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건데 이제 와이프 이제 친구의 딸 다쳤다고 연락이 성형외과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연락이 우리 애가 뭐 놀다 다쳐 뭐 꼬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무 중일 때는 우리 병원으로 와서 꼬매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전공이 아닌 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거나 부탁을 할 때는 이거에서 어떻게 말을 해줄 이름 좀 난감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일반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도 또 찝으면은 의사면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성형외과니까 눈, 코, 입만 물어봐야지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사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물어보는 거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사실 저 장면을 보면서 산부인과 의사인데 저걸 정확하게 신경외과처럼 이렇게 맞아요. 누구한테 전해 듣는 장면도 없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마 오면서 카카오톡으로 아마 친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외과 척추하는 의사도 저거 말하면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방송에서 작가들이 물어봐요. 대본 준비하면서. 원장님 어깨 이렇게 올리고 자면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제가 후배한테 물어봐요. 그럼 걔조차도 책을 찾아봐야 돼요. 제 친구 중에서 진짜 기생천외한 질문을 했던 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fu경수술하고 남은 고추의 껍질은 어디로 가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친놈 같긴 했는데 정말 그 질문은 정말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디로 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환자분! 선생님, 원진아 환자 오른쪽 피필 0.6으로 더 열렸고 멘탈 스투퍼 그리고 왼쪽 모터가 더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야, 있어봐. 내가 지금 갈게. 시간 없다고요. 환자 잘못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원진아 환자 지금 바로 CT 찍고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빨리 여기 인큐베이션 할 거 가져다 주세요. 네. 요것도 조금 신경외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이게 신경외과에서 전공의가 너무 환자를 열심히 봤어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렇게 하루 종일 옆에서 뭐 한 환자만 또. 근데 이상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펠로우가 일단 가서 내가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공의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윗년차가 아무리 병신이라도 아랫년차보다 많이 안다. 1년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기는 해요. 교수님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도제식 사회거든요. 위에서 기술이라고 기술인데 이걸 안 가르쳐주면 밑에가 책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는 쉽지 않다. 신경외과 하면은 이 중환자실 1시간마다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펠로우 정도 되면은 환자 보러 갈 짬이 조금 애매해지죠. 되게 현실적이에요. 사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장면 자체가. 충분히 전공의가 펠로우쌤보다 환자를 옆에서 너무 많이 봤기 그럼요. 때문에 환자의 이상함은 알아챌 수 있는데 과연 저기서 펠로우쌤 한번 온다 했는데 그걸 뿌리칠 수 있는지. 의사들도 웃긴 게 뭐냐면 책임 떠넘기기가 내가 이 환자를 잘 보고 얘한테 이야기를 열심히 했다. 그럼 책임이 간 거지, 그럼. 요쪽으로 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펠로우 할 때 1년차한테 넌 평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상처 소독을 할 때 사진을 찍어서 매일 아침 6시에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 다시 가서 환자를 다시 봤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판단을 못 해요. 아기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저이씨. 쟤 어디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인기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턴 처음 시작한 거에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죠. 이제 수술기구 중에 이제 리차드슨, 사실 저희 과에서는 안 쓰는데 수술부위가 큰 과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차드슨 아웃했는데 기부와 같이 이제 인턴 선생님 나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전 이 한마디 때문에 꽂았어요. 인기 안 받았어? 의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인기 안 받았네. 사실 1, 2, 3, 4년 차 때는 오히려 별로 얘기를 안 듣는데 인턴 때가 사실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개월 동안 매번 다른 과를 도는데 다른 과의 일상이 다 다르고 준비가 다 다르고 그런데 뭔가 꼬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인기 안 받았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받았어도 할 말이 없고 안 받았으면 더 할 말이 없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재수없으면 그 전턴까지 같이 불러가는 거잖아. 진짜 인기를 제대로 안 안 했다고. 나간 사람들은 인기 안 진짜 받았다 불렀네. 했는데 받았는데요 하면 전턴을 부르는 거야. 어떻게 인기를 해줬냐? 두 개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안 해줬다고 제일 부르고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해줬어? 또 불러. 그래서 그냥 그때는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게 제일 나아요. 이 멘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오차범위는 저희가 저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욕을 먹기 싫으면 밑에를 조지는 게 아니라 밑에를 쪼아가지고 계속 체크를 내가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치프 때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걔가 안 할 수 없게 자꾸 만들어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차가 자주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다 모든 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아셔야 될 게 저희는 132 짝턴이고 2사가 짝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급 기술을 제가 책임 떠넘기기까지 이제 같이 1년차랑 같이 일을 하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시즌 2에서 1화에서 6화까지 우리가 조금 더 심화 있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장면을 7가지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제 또 7화에서 12화도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거고, 사실 뭐 의학적 이야기도 있지만 좀 의사로서 이렇게 느낀 점들을 조금 더 많이 말하려고, 아, 내가 저때 주인공이었다면.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말하다 보면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때도 많아요, 사실. 이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3세가 이렇게 좀 진액을 모아서 이렇게 딱 의사 입장에서 뽑아본 네, 맞아요. 회였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늦은 밤 작성하세요.